혹시 그 첫인상만 보고 아, 저 사람은 딱 이럴 것 같아. 이렇게 단정 지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뉴스에서 어떤 사건 보고 갑자기 그게 엄청 위험하게 느껴진다거나? 아, 네, 있죠.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되게, 뭐랄까, 지름길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 예상치 못한 지름길.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마음의 지름길,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고 하죠. 네, 휴리스틱. 그리고 그 지름길 때문에 생기는 어떤 체계적인 오류들, 인지 편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데니얼 카너먼이랑 아모스 트버스키, 이분들 연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념비적이죠. 특히 그 Judgment Under Uncertainty라는 논문집이랑 또 대중적으로는 생각에 관한 생각. 아, 네. Thinking Fast and Slow, 원제인 그 책.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의 판단이 또 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그 생각에 관한 생각에 나오는 두 가지 시스템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그게 기본이죠.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 네. 시스템 1은 진짜 빠르잖아요. 거의 뭐 노력 제로, 그냥 직관적으로 팍팍 2 더하기 2 같은 거. 맞아요. 완전 자동이죠. 근데 시스템 2는 반대로 엄청 느리고 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막 머리 싸매고 풀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 같은 거 풀 때 쓰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뭘 쓸까요? 당연히 시스템 1이겠죠. 편하니까. 그렇죠. 거의 시스템 1에 의존해요. 이게 효율적이긴 한데 바로 여기서 휴리스틱이랑 편향이 슬슬 고개를 드는 거죠. 아, 그 효율적인 시스템 1이 사용하는 정신적 지름길이 바로 휴리스틱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막 일일이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림짐작하는 거죠. 일종의 경험 법칙 같은 거예요. 시간을 확 줄여주지만 완벽하진 않다. 네, 완벽한 답을 보장하진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체계적인 오류, 즉 인지 편향으로 딱 이어지는 거고요. 휴리스틱의 뭐랄까 부작용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대표적인 휴리스틱들 좀 살펴볼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가용성 휴리스틱. 네, 가용성. 말 그대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존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 쉽게 떠오르면 그게 더 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죠. 아, 예를 들면 그 비행기 사고 뉴스 그거 보고 나면 괜히 비행기 타는 게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잖아요. 실제 통계랑은 완전 다른데도. 맞아요. 비행기 사고는 사실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드문데도 그 뉴스 장면이 워낙 강렬하게 기억에 남으니까 쉽게 떠오르죠. 아하, 그게 가용성 휴리스틱이군요. 쉽게 떠오르는 정보에 휘둘리는 거. 네, 특히 감정적으로 강렬하거나 최근에 접한 정보일수록 더 쉽게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의 위험인식 같은 걸 왜곡시키기 쉽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럼 또 다른 거는요? 대표성 휴리스틱도 유명하잖아요. 네. 대표성 휴리스틱. 이건 어떤 대상이 특정 그룹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랑 얼마나 닮았는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용하고 안경 쓴 사람 보면 저 사람 도서관 사수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근데 실제 사서가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 즉 기초율은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사서 이미지에 맞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 그 유명한 린다 문제가 딱 이거네요. 맞습니다. 저지먼트 언더 언서티티에도 나오는 아주 고전적인 사례죠. 린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린다는 은행원이다 뭐다, 린다는 페미니스트 운동의 적극적인 은행원이다가 더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후자가 확률이 더 낮은데도 말이죠. 페미니스트인 은행원이 그냥 은행원보다 많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페미니스트 운동가라는 이미지가 린다의 묘사랑 더 잘 맞는다고 느끼니까, 즉 더 대표적이라고 느끼니까 그쪽을 선택하는 거죠. 기초율은 무시하고요. 와, 진짜 생각의 함정이네요. 그리고 또 앵커링, 기준점 효과 이것도 있죠. 네, 앵커링. 이것도 아주 강력하죠. 처음 들은 정보, 그게 숫자든 뭐든 그게 다 앵커처럼 머릿속에 딱 박혀서 그 뒤에 하는 판단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 그 중고차 살 때 판매자가 처음에 엄청 높은 가격 부르면 네. 그럼 그 가격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협상을 그 근처에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 처음 가격이 기준점, 앵커가 되어버린 거죠. 하,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그럼 이런 휴리스틱들이 결국에는 그 인지 편향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휴리스틱이 작동한 결과로 나타나는 체계적인 오류들이죠. 예를 들면 확증 편향 같은 거요. 아, 그거요. 내 생각 맞는 정보만 찾아보고 반대되는 건 외면하는 거.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걸 또 기가 막히게 활용하죠. 그리고 과신 편향도 있고요. 자기가 아는 거나 자기 판단력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거. 나는 평균 이상이지 하는 생각. 하하. 네, 저도 가끔. 그리고 그 노벨상 받은 손실 회피,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 네. 전망이론의 핵심.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같은 크기라도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보통 한 2배에서 2.5배 정도. 2배에서 2.5배나요? 와. 그럼 그게 우리 결정에 엄청 영향을 주겠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할 때 손해본 주식을 제때 못 파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손실 회피 때문이거든요. 그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아, 아니면 반대로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손실이 두려우니까. 맞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걸 피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 휴리스틱, 인지편향, 이게 우리 삶에 정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네요. 뭐 투자 결정이나 직업 선택은 물론이고 당장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고르는 것까지도요. 그렇죠. 거의 모든 판단에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어요. 시스템 1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지먼트 언더 언서터티 같은 연구가 학문적으로 이걸 밝혀내고 카너먼이 노벨상까지 받은 거고요. 그리고 생각에 관한 생각이 이걸 우리 같은 일반 대중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준 거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직관, 그러니까 시스템 1이 분명 유용하긴 한데 절대 완벽하진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혹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멈춰서는 거. 네. 바로 그거죠. 이거 혹시 가용성 휴리스틱 아니야? 혹시 앵커링에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필요하면 의식적으로 시스템 2를 작동시켜서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 그게 더 나은 판단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이런 편향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시군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아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건 또 다르니까요. 맞아요. 이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내렸던 결정 중에 혹시 이거 휴리스틱이었나 싶은 순간은 없으셨나요? 한번 되돌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밝혀낸 그 방대하고 복잡한 인간 판단 세계의 정말 작은 일부일 뿐이고요. 네,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꼭 관련 책들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